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외국에서 본 이순신 이야기입니다. 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쳤다.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니 입으로는 교서를 외고 있으나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다.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써놓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명장이자 구국의 영웅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성웅으로 추대하고 존경하지만 해외에서 본 이순신은 어떨까요? 해외는 그렇다 치고 전투를 치룬 당사자인 일본은 어떨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순신을 증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그린 이순신의 그림을 보면 두려움도 느껴지죠. 내가 가장 경모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 넬슨 제독의 명성이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그에 필적할 순 없다. 일본의 사토 데스타로가 말입니다. 사토 데스타로는 메이지 당시 일본 해군의 사상가이자 러일 전쟁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순신에게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만약 나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도고 헤이아치로가 말입니다. 도고는 유명한 인물이죠. 청일전쟁 당시 청국군함 고승을 격침시키고 러일전쟁 결정타였던 스시마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일본 해군의 제독입니다. 사실상 일본 해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통솔력으로 보나 전술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밖에 알 수 없다. 영국의 넬슨 이전에 있어서의 이름난 장수이기도 하거니와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한 인물이 없으며 이순신의 존재가 한국에서도 잊혀지지 않겠지만 도리어 일본 사람 편에서 그에게 존경심이 계승되어 명치유신 기간에 해군이 창설되기까지 했으니 그 업적과 전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올빼미의 성과 료마가 간다 등의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류타로가 한 말입니다. 이렇듯 의외로 일본은 이순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대하고 경애하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에서 이순신은 유명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순신의 전기를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한 것도 일본인이라는 사실이죠. 1892년 일본에서 세키쿠세이가 조선 이순신전을 썼고 한국에서는 16년 뒤에야 이순신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세키쿠세이가 써낸 조선 이순신전은 메이지 시기에 일본의 이순신 신화를 만들어냈죠. 인간에서 이순신이 유명한 것은 알겠는데 교육 과정에도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종각 교수의 책 일본인과 이순신에는 한국인이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이순신이 유일하며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이순신과 거북선 사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서는 이순신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남겼듯 일본 장수가 남긴 책에도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와키자카라는 일본의 명장이 쓴 와키자카기에는 이순신에게 지고 나서 6일을 굶었다는 구절이 나오죠.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두려움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와키자카는 이후에도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단지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모하고 숭상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사실상 애증이라고 봐야 할 정도네요. 일본의 해군 전략 연구가인 가와다 고오가 한 말을 보면 일본의 해군이 이순신에게 과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고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이순신에 비하면 그 발가락 한 개에도 못 따라간다. 이순신에게 넬슨과 같은 거국적인 지원과 풍부한 무기와 함선을 주었다면 우리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대단히 실례인 줄은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꽤 뼈가 있는 말이죠. 일본에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알겠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났고 위대했고 대단했던 것은 맞지만 일본에서 이순신을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을 보면 거의 찬양 수준이죠.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순신을 높게 사지 않으면 이순신에게 패배한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의 모든 장수들을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앞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추대받은 것은 메이지 시대부터입니다. 메이지 시대는 에도 막부를 까내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격화시키던 시절이었죠. 일본에서의 이순신은 두려움과 존경, 필요와 체면이라는 이유가 섞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쟁 당사자가 일본이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일본 이외의 나라들은 이순신을 알고 있을까요? 서양의 경우 이순신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양의 군인들에게는 꽤 유명한 인물이죠.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해군 제독이자 원수인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는 브리핑 중 이순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선전을 하고 있었죠. 니미츠는 선전을 비웃으며 함대가 한국 동남부에 위치한 부산항 입구에 정박한 일부 일본 함대를 공격하여 적함 80여 척 중 27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후에 벌어진 전투에서도 전투함과 수송선을 포함한 70여 척의 일본 함선이 이 연합국 함대에게 포착되어 섬멸되었다. 일본군 함대에 가해진 이 강력한 타격들은 한국에 주둔한 일본 육군을 고립시키고 본토기지에서 차단시켰다. 이 해군 작전은 1592년 여름에 수행되었으며 연합군 함대를 이끈 지휘관은 한국의 이순신 제독이었다. 군인뿐만 아니라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은 유명한 인물이죠. UCLA 역사 교수인 길버트는 히데요시의 범아시아적 야망을 좌절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상당히 웃깁니다. 북한도 우리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순신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순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숙청당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순신의 업적과 인생은 어떤 인물보다도 압도적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우상화가 진행되던 시절 이순신은 우상화에 방해되는 인물이 되었죠. 김일성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물론 이순신이 별것 없다는 듯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순신을 까내려서 김일성보다는 못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죠. 북한은 일단 명목적으로는 인민들을 위한 국가입니다. 이순신은 양반 출신으로 지배계급을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에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싸운 애국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이순신을 비하하는 내용이죠. 백성들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자면 인민들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닌 왕과 나라에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이순신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가들은 모르는 인물이 없죠. 중국의 역사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시아 역사에 정통하니까요. 다만 접점이 딱히 없다 보니 비중 있게 다루거나 하지는 않죠. 대신에 이순신이 활약하던 당시의 중국인 명나라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명나라의 사신 운덕도 조선에 왔다가 이순신을 보고 기록을 남겼죠. 명예 도둑 질리는 황제에게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스카우타라는 말이었죠.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조선의 전쟁이 끝나면 통제사 이순신을 요동으로 부르소서. 이순신을 데려온다면 오랑캐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모든 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국왕과 신하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덕을 베푼다면 이순신을 충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순신을 아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저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에서 본 이순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